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경서 씨.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2명의 동창들과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올랐는데요. 원하는 전공을 찾아 꿈을 키웠던 그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귀국한 경서 씨.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기억이 없어요. 다시 눈 떠보니까 병원에서 수술 다 끝난 상태였죠. 기억이 흐릿하다는 그는 머리 쪽에 벌써 2차례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뼈가 없어요. 뼈가 없다고요? 경서 씨의 병명은 급성 경막하 혈종. 두개골을 절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두피 혈종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를 어딘가 부딪혔다는 얘기가 돼요. 뭐가 됐든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발견이 좀만 늦거나 처치가 늦어졌으면 사망에 이르는 병이고, 수술해도 보행장애, 팔다리 사지마비도 오실 수 있고, 언어장애도 오실 수 있고, 기억력 감퇴도 오실 수 있습니다. 이 수술로 경서 씨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만 해도 수십일. 하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소식이 전해진 건 퇴원을 할 무렵이었다는데요. 영사가 확인을 해줬어요. 입원해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완전 애가 부랴부랴 일본으로 건너간 가족들. 병원에서 마주친 아들의 모습은 수술 후유증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가서 봤을 땐 완전히 애가 60kg도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몸무게는 완전 빠져 있고요. 말 너무 어눌하고 먹을 거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땐 분명 누구보다 건강했던 경서 씨. 엄마는 아들과 함께 유학 중이던 단짝 친구 박 씨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이 와서 걔가 가지러 간 사이에 전구를 갈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다. 그래요? 고집이 세가지고 걔네한테 연락하라고 연락하더라고. 그런데 귀국을 앞두고 짐 정리를 하던 이모는 집안에서 의아한 서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난 그냥 친구들하고 여행 가면서 작성했나 보다 했는데 내용을 읽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행하는 동안 당신은 비서 역할을 충실히 임해야 한다. 재미있는 여행을 하기 위한 특별 가이드. 하지만 형님의 비위를 맞추고 비서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수칙들은 단순한 재미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노예죠. 그 내가 처음엔 너무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이건 뭐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일인데. 기이한 파일은 경서 씨의 휴대전화 속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와, 화장실 이용실. 소변은 1분 이내 복귀, 배변은 5분 이내 복귀. 2019년 3월부터 사고가 있기 전까지 여러 번에 걸쳐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경서 씨는 화장실 이용 시간과 수면 시간 같은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 생활까지도 형님이라는 사람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써져 있는 형님은 누구예요? 그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친구 얘기하는 거잖아. 걔밖에 없었으니까. 오랫동안 경서 씨를 괴롭혀왔다는 형님이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던 고등학교 친구 박 씨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때 규칙이 따로 있어가지고 어겼으면 그걸로 때린 것도 있고, 옷걸이 거는 봉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엉덩이 때리거나 발바닥 그렇게 많이 때렸고, 엎드려 뻗쳐 할 때 제가 자꾸 쓰러지니까 안 쓰러지게 하려고 그렇게 바닥에 칼 두고, 칼? 무슨 칼? 그냥 조리용 큰 칼. 행여 규칙을 어기기라도 하면 박 씨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는 경서 씨. 이른바 고해성사라는 반성문을 쓰고서야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던 건지. 알려지면 또 뒷감당이 안 될까 걱정도 했고, 그것 때문에 피해 볼까봐 가족끼리? 네,
말을 안 했죠. 차마 믿기 힘든 이야기. 돌이켜보면 엄마 역시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동안에도 저랑 카톡을 가끔 하고 있어요. 경서 씨가 느닷없이 노트북이 망가졌다며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수술을 마친 직후에 문자를 보냈다는 게 석연치 않았다는 엄마. 혹시나 하고 아들의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걔가 모든 걸 가지고 다 학비 지가 다 내고 나머지는 지가 가진 데서 애를 한 달에 20만 원인가 줬어요. 용돈을. 어찌 된 일인지 아들에게 보낸 돈은 박 씨의 계좌로 이체됐고 아들은 박 씨에게 용돈을 받고 지냈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그때 아껴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자기가 관리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잠시 망설인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한 4대였나 5대 때리다가 제가 쓰러졌고 그러고 턱이 안 좋아가지고 오바이트 했고 그러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전구를 갈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는 박 씨의 말과 달리 이날도 박 씨의 폭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로 진학한 동창. 이들에겐 정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의문의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까? 당시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또 다른 동창 주현 씨라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1학기 때는 집에 많이 놀러 가서 같이 놀았죠. 여름 방학 끝나고인가 모르겠는데 그때쯤에 저한테 집에 오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삼총사라 불릴 정도로 끈끈한 사이였던 주현 씨조차도 1학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경서 씨를 못 봤다고 말합니다. 의아한 상황에 박 씨에게 연락을 한 적도 있었지만 경서 씨 안부를 물었을 때 마치 소식을 모르는 사람처럼 답장을 보내왔다는 박 씨. 들어보니까 이때 입원했던 게 그 머리 다쳐서 그거 아닌가요? 적어도 저한테 거짓말한 건 맞네요. 그때 상황을 모른다고 했던 게. 비슷한 시기 경서 씨는 한국에 있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졌다는데요. 원래 연락이 안 될 친구가 전혀 아닌데 아예 저희 누구와도 연락이 안 닿으니까 방학 동안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도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했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쉬고 일주일 사과틀을 한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연락이 잘 안 되고 전에 없이 돈에 집착을 하며 일본에 돌아갈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경서 씨. 게다가 그게 비타민이라고 먹으라고 했대요. 이거는 그 카페인, 그것도 여기 위에 보세요. 복용법도 적어놨어요. 졸지 말라고 이런 것만 사다 먹으라고 대량으로 사다 놓고 여기 보면 항상 정신교육, 육체체벌 권력 중 위반 행위를 했을 때 2회 이상 적발 시 정신교육, 육체처벌 3회. 그런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 대체 왜 이런 황당한 규칙을 정했고 또 경서 씨는 왜 순순히 따른 걸까? 게임 회사 혹시 해볼 생각 있냐고 해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런 거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해주면서 일단 서류를 받았고 박 씨의 권유로 집에서 게임을 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시작했다는 경서 씨. 하지만 2달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박 씨가 금전을 요구하고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회사한테 피해가 됐으니까 전에. 갚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회사 이름이 뭔지 기억나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어디에 회사가 있었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박 씨에게 많이 의지했고 그가 시키는 대로 따르다 보니 일이 이렇게까지 됐다는 경서 씨. 박 씨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우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박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씨, 안녕하세요. 저기 한국 SBS에서 왔는데요. 잠깐 좀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 학교 가야 돼서. 우린 그에게 묻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요. 이 씨가 그 친구는 맞으세요? 친구는 맞죠. 근데 정말로 그 전구를 갈다가 다친 게 맞는지. 지금 뭐 수사가 정식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의심을 받는 거지 확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내용까지 써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뭐 아직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민이잖아요. 어디까지나 변호사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의심을 받고 있을 뿐이라는 박 씨. 그는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는데요. 우린 결국 박 씨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이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희는 솔직히 모르겠으니까 아니 여보세요. 이쪽은 일반적인 부장이잖아요 지금요. 사건 초기 이들은 일부 언론을 통해 규칙을 정한 것은 경서 씨의 요청 때문이었고 경제관념이 없는 친구를 대신해 돈 관리를 해준 것뿐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는 이 기이한 관계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게임 회사가 실존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여요. 이 사건에서. 경제적인 어떤 수익 구조가 발생을 했다면 돈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게임 회사가 실존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심리적인 지배를 누리기 위한 과학적인 관계 설정,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되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이유가 된 사건으로 봐야 되겠죠. 지난 13일 경서 씨는 박 씨를 폭행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 씨 측은 제작진에게 내용 증명 형식의 답변서를 보내왔는데요. 경서 씨의 주장은 왜곡되고 과장된 것이 많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박 씨. 다만 친구 사이의 일로 마음이 상했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전공을 찾아 꿈을 키우기 위해 떠났던 유학 생활은 어쩌다 끔찍한 악몽이 되고 만 걸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한때 친구였던 두 사람뿐일 겁니다.